신세계백화점과 협력업체들이 오늘 대구에서 대규모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실업난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개점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지만 기존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보거나 골목 상권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최근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재인데 안이한 생각이 사고를 불렀습니다. 영주 다목적댐 건설 사업이 7년여의 공사 끝에 오늘 준공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연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개점하는 신세계백화점이 오늘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채용 박람회에는 구직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먼저 이상원 기자입니다. 채용 박람회가 열린 대구 엑스코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구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계열사, 협력업체 등 6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백화점 채용 상담 코너에 가장 긴 줄이 늘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빠져나가는 유출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젊은이들이 박람회 등을 많이 찾았습니다. 신세계에 지원하려고 왔고요. 상담해보고 고객 서비스 쪽으로 취업을 이제 많이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많이 없고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판매직과 환경미화 또 경력직을 뽑는 업체들도 많아서 중장년층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중장년층 되면 이제 자녀들도 다 크고 혼자 시간이 많으니까 사회 활동도 하고 싶고 금전적으로 제일 많이 필요한 나이거든요. 네. 박람회 등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대구 경북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직자 기업 모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채용 박람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뽑는 인원은 약 1,000명. 신세계백화점이 대구에 문을 열면서 유발되는 고용 인원은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새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과 비례해 없어지는 일자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대 백화점 인근 상인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개점을 2달여 앞두고 주변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는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들어서면 덩달아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 기대에 부풀었는데 오히려 쫓겨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가 백화점 공사 전보다 30%에서 많게는 100% 급등했고 건물주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곳도 있습니다. 아마 보증금이 5천 같으면 아마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올 것이고 월세가 300 같으면 최하 한 배로 더블로. 백화점 안에 대형 푸드코트와 음식점들이 함께 입점하기로 해 주변 일반 음식점들의 타격도 예상됩니다. 기존 백화점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문을 열면 유통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따라서 매출 손실을 본 기존 유통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없애거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악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동성로 등의 인구 집중 현상이 분산돼 구도심에 있는 상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변에 전통 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큰 데가 적습니다. 네.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피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방안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공룡급 백화점의 등장을 앞두고 소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근 구미공단 폭발 사고를 비롯해 가스 폭발이나 질직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인이 비슷한 인재로 드러났는데 왜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대구 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소화조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다쳤습니다. 경찰은
소화저 안에 메탄가스 폭발로 추정하고 있는데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구미 3공단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화학공장 폭발 사고 역시 화학가스 사고였습니다. 가연 물질이 있던 저장 탱크를 다룰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가 경찰 수사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알 건데 화학약품인데 당연히 필요하죠. 폭발 위험이 있는 석유화학 제품인데. 지난 6월에도 고령의 한 제지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이 또한 유독가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스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사업주와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작업장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당국의 안일한 자세도 사고 빈발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있을 때는 그냥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혹은 또 굳이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의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교육으로 몸에 밴 습관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언제쯤 이런 소식 사라질까요? 지적장애 여성을 오랫동안 성폭행해온 남성 7명이 구속됐습니다. 모두 한 아파트에 살았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지만 묵인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의 어느 아파트 단지. 이곳에 사는 72살 김모 씨 등 70대 노인 5명은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한 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여성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는 식으로 자신의 집이나 인근 폐가 등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성폭행 후 여성에게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어주는 식이었습니다. 장애인의 특성 그런 걸 그런 게 약점으로 작용했는 거죠. 성매매의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성매수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초 한 명으로 시작됐던 어긋난 관계는 노인정 등 아파트 내에서 안맘리에 알려지면서 가해자는 5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동네엔 소문이 파다했지만 묵인됐고 최근 장애인 기관에서 이를 포착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소문은 많이 났어. 그래, 제껴놓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러고.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장애인 여성을 전문기관에 보호하는 한편 70대 이웃 주민 5명을 장애인 중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이순희자 임용에 교수들이 단식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영문과 송광락 교수는 오늘부터 본관 로비에서 2년여의 총장 공백 사태 끝에 이순희 후보자가 임용된 것은 구성원들의 책임이고 교육부는 1순위 임용 거부 이유를 밝히라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자율성 회복을 촉구하는 교수들도 단식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교수회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주 다목적댐 건설 사업이 7년여 공사 끝에 오늘 준공됐습니다. 2009년 착공한 영주댐은 높이 55m, 길이 400m의 복합댐으로 1조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영주댐 준공으로 연간 2억 톤의 물이 확보돼 내성천과 낙동강 중상류의 하천 유지와 홍수 조절, 용수 공급 등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영주댐은 내성천 모래를 보존하기 위해 퇴적 모래를 방류하는 배사문과 유사 조절지를 댐 건설 최초로 도입했지만 내성천의 환경 파괴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울릉도 가두봉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일주도로의 차량 통행이 이틀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응급복구에 나섰지만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일쯤 차량 통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지난 8월 말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 산사태로 무너져 응급복구를 한 가두봉 터널 인근입니다. 오늘 저녁 7시 57분쯤 경주시 남동쪽 21km 지점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3시 23분쯤에도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9월 12일 강진의 여진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경주에서는 모두 503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5살 박모 씨가 아내 49살 김모 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찌른 뒤 12층 복도에서 뛰어내려 숨졌고 아내 김 씨는 수술을 받은 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혼 숙려 기간이었고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시가 0.26%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칠고, 경산, 구미, 포항 등 대부분 지역의 매매값이 떨어진 가운데 문경시만 0.07% 상승해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지역 아파트 전세값도 평균 0.03% 하락했습니다. 향후 경북 지역 아파트 시장은 시장 관망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대구 콘서트하우스로 확장 이전에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정책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오고 있는데 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 되고 대구만의 색깔을 담은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제국 독도 칙령 공포 116주년을 맞아 경상북도는 도청사에서 직원과 미스 대구 경북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 사랑 플래시몹을 가졌습니다. 도에서 만든 나의 독도 오 대한민국에 맞춰 진행된 오늘 행사는 대한제국이 지난 1900년 칙령을 공포해 독도 영토 주권을 재천명한 의미를 되새기고 독도 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례로 10월 한 달을 독도의 달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독도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